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점유율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머스크가 또 해냈어요라는 주제까지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큰 상승, 그리고 미국 가계부채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숫자 보시겠습니다. 74를 가리키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 74에 현재 그 욕심 구간이 머물렀는데, 욕심에서 그리드에서 익스트림 그리드 딱 경계선에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심리 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크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아직까지 해결된 거 별로 없죠. 언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완전 다시 공격할지,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이 말리고 있잖아요. 뒤에서 계속 물밀 작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스라엘 이란 문제, 그리고 이라크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아직까지 또 이건 문제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투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신을 조금씩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이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경기 침체가 뭐 확실히 온다라는 쪽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가 오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죠. 노동시장도 그렇고, 지금 실업률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투자들이 낙관하고 있는데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대선을 전후로 해서요, 굉장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굉장히 박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쪽을 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투자들이 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워낙 둘이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자금의 어떤 투입도요, 다 다릅니다. 섣불리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투자했다가 대통령이 잘못돼 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저기 반대쪽이 돼 버리면 이 굉장한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대선을 전후로 해서 11월달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간단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4대 선물 시장은요, 뭐 큰 변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선물 시장은 지금 뭐 약간씩 마이너스지만 큰 의미 없는 숫자들입니다. 다우 볼까요? 0.02% 빠지고 있는데 의미 없죠. 뭐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S&P도 0.07,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0.18이니까 뭐 크게 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선물 시장도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심리 상태 봤던 것처럼요, 그냥 지금 현재 모든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심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죽은 게 아니고요. 좋은 흐름이 올 거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자, 지금 때만 다들 기다리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하나가 해결될 만한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전후로 해서 굉장한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원래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었는데, 매크로 문제가 갑자기 다 터져버렸죠. 이란, 이스라엘 문제 터졌죠. 뭐 갑자기 이 미국의 어떤 뭐 태풍 몇 개 몰아쳤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항만 파업이 일어났죠. 뭐 갑자기 일어나면서 시장이 갑자기 찬물을 싹 끼얹으면서 이제 멈칫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리스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건데, 자, 이거 뭐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11, 12는 미국이 가장 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거의 미국은 축제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위축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올해도 미국 사람들 임금 상승도 그렇고 다 좋거든요. 실업자도 뭐 완전히 어려움이 빠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도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주가는 꾸준한 상승들이 나오니까 지금 뭐 계속 지켜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물 시장도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요, 주말 동안 나왔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고드만삭스가 미국의 S&P 500에 대해서요, 올해 말까지 예상치를 6,000포인트로 예상치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6,000포인트 지금 5,800이거든요. 연말까지 이 6,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들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전부 다
다 예상치를 다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BMO가 지금 가장 높죠. 6,100까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고드맨삭스가 6,000포인트까지 간다. 에버코어가 6,000포인트, 그리고 오펜하이머도 5,900 이런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뭐 RBC, UBS 지금 현재 5,800인데 뭐 도이체뱅크도 그렇고 다 낮게 유지돼 있죠. 근데 이 지금 그 아래쪽에 보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원래 가장 좀 보수적이잖아요. 뭐 웰스파고나 모건 스탠리 뭐 아래쪽에 보면요. 이분들 지금 예상치는요. 다 지금 옛날에 이 전망 내놓은 거예요. 저 아래쪽에 그 펀드랍 보면요. 5,200포인트잖아요. 이게 작년에 내놓은 거거든요. 작년에 가장 불리시하게 내놓은 건데 아직 수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관들도 다 수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벌써 5,800까지 왔는데 흐름 자체는 이 6,000포인트를 금방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다들 지금 현재 나쁘진 않다라는 걸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기관들도 지금 너도 나도 경기 침체, 이거 처음에는 분명히 뭐 반반씩 혹은 40% 정도, 30% 정도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놨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그런 입장들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올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 지금 경기가 다운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높은 금리가 누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민들도 힘들어요. 지금 서민들은 당연히 가장 힘들죠. 근데 임금 상승 속도 보셨겠지만 월급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 미국 가계부채도 좀 들여다보겠지만요,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금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기 힘든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현재 미국 가계 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가계 부채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 선진국 중에 가계 부채가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대한민국 정부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 없었고, 이번에 한번 내렸더라고요. 0.25를요. 또 어찌됐든 간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계 부채가 이 OECD 국가,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편에 들어간다라는 거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래쪽에 그래프 3개가 보이죠. 자, 위에 2개는요, 캐나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저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초록색 짙은 거 있죠. 아래쪽에 뚝 떨어져 있는 거는 이게 미국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뭘 말하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Household Debt to Disposable Income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에 가정에 있는 이 그 어떤 그 빚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빚이 뭐에 대비한 거냐면 가처분 소득에 대한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빚이 적으면 가처분 소득은 당연히 더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했을 때 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뭐 몰기지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한 채씩은 갖고 있으니까 몰기지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리스비 나가야 되죠. 그리고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나가야 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값들이 있다고요. 뭐 아이들 학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걸 빼고 나면 총 수입에서 빼고 나면 이제 그 남는 돈이 저축할 수 있는 돈 혹은 쓸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가처분 소득은 내가 빚이 많아버리면 어때요?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버는 족족 갚아버리면 더 이상 쓸 돈이 없죠. 그러면 소비 활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 건데, 그만큼 빚이 지금 얼만큼 있냐는 건데, 위에 2 그래프 보세요. 캐나다와 호주는요, 그래프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큰 변동, 많이 올라가죠.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십시오. 미국은요, 지금 이 가처분 소득이 빚이요, 계속 내려왔죠. 가계 빚들이 계속 내려와가지고요. 쭉 내려, 2024년도까지도 계속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22년도에 잠깐 좀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다른 호주나 이 캐나다에 비하면요, 이 소위 말해서 빚 자체가, 가계 부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그 파란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 보면요, Credit Card Debt for U.S. Households at very low level at declin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카드로 이제 긁어서 이제 뭐 물건도 사고 하는데, 자, 근데 미국의 지금 이 카드 빚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한때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많이 갚아져 내려왔고요. 그리고 declining 하고 있다는 거,
트렌드가 뭐예요?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초록색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하우스홀드 밸런스 시트이 지금 in excellent shape라는 거야. 미국 가계의 지금 대차 대조표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현재 우리 개인 가정들의 소위 말해서 빚과 수익의 이런 이 양쪽을 봤을 때에 굉장히 안정적인, 굉장히 excellent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옛날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또 뭐 경기 침체 이건 여러분 올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가계들이 부채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카드빚도 많고 뭔가 이제 쓸 돈도 없고 이러면요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근데 지금 이 미국 가계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워낙 낮은 그 금리에다가 집을 사놨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매달 갚아야 될 돈도 뭐 이제 다 갚은 사람도 있겠지만 갚아봐야 2%대 3%대 금리였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완벽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보면요. 미국 가계 부채를 보면 어느 나라보다 탄탄하죠. 호주나 캐나다도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들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좋죠. 대한민국도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가계가 안 무너지기 때문에 가계들이 이렇게 소비를 해주면 기업들은 계속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는 그냥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미국은 막 돈을 쏘아줘 버리고 이러니까 국가 부채.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 건요. 미국만의 문제라기보단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유지되기 위해서 돈을 자꾸 써야 되다 보니까 비용 국방비만 1조 달러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조 원을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만큼 이제 미국이 빚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요, 생산성으로 지금 AI 혁명 이런 것들로요, 극복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 닷컴 버블 이제 지나고 나서 컴퓨터의 혁명이 오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빚들도 한꺼번에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요, 본인들이 환율이나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그런 모습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미국의 국가가 빚이 많다고 해서 미국이잖아요. 근데 대신 상대적으로 이 개인들이 한 개인은요 빚 자체가 이렇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인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자, 이어서는요, 중국 소식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돈을 많이 풀었지만요, 중국에 지금 나오는 CPI 지수, 또 PPI 지수 보니까요, 이거는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돈을 이렇게 역대급으로 풀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내수나 이런 것들이 안 살아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CPI 지수. 이번에 미국의 CPI가 3%까지 내려오고 헤드라인이 코어는 아직까지 3.2잖아요. 근원 CPI가요. 근데 지금 중국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Consumer Price Index CPI가 0.4% 상승한 걸 나옵니다. 1년 전 대비. 지금 중국은요, 물가 상승률이 0.4%예요.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지금 2% 정도, 2% 조금 넘거나 그 정도가 정상적이거든요. 물가가 적당히 그렇게 올라가줘야 돼. 2%대 정도는요. 안 그러면요,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업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지금 CPI도 0.4%,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이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더라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예상치가 0.6% 오를 거라고 했는데 0.4니까 예상치 기대치보다 못 미친 거고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요. 이건 더 심하죠. 지금 이것도요, 미국 같은 경우 PPI도 지금 현재 오르는 전보다 2% 이상,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2.8% 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다들 상승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1년 전 대비 2.8% 떨어졌고요. 전달 대비는 1.8%로 빠졌고, 또 이게 예상치가 2.5% 떨어지는 건데 2.8이나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떨어질까요? 물가가 왜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러면 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는데 생산해서 돈이 돼야 되는데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그만큼 안 산다라는 거예요. 중국 내수 소비자들이 안 사고요. 여기에 외국인들 다 떠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심각한 거예요. 왜 시진핑이가 저렇게 백기를 들었겠어요? 돈 다시 풀겠다는데. 굉장히 지금 위태로우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그냥 실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리까지 내놔야 되거든요. 중국 경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 디플레이션을 빠지고 있다.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나마 물가 상승하는 건 나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소비도 안 돼요. 기업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중국이 밖으로 나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현재 중국 안에서 테슬라의 마켓쉐어는 어떤가, 그리고 전기차는 특히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중국 안에서 테슬라의 이 마켓쉐어, 그러니까 지분율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있는데,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마켓쉐어는요, 테슬라가 중국 전체에서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마켓쉐어는요, 확실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가 바닥이었냐? 2023년도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달이죠. 그러면 대략 한 1년 정도 전입니다. 여러분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 표시해놨죠. 하살표로. 저 때가 바로 11월 달입니다. 23년도 11월 달인데 저 때가 움푹 패여 있죠. 자, 저게 움푹 패여 있는데 저 때가 중국에서 지금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선이 이게 마켓쉐어야. 전체 테슬라가 중국 시장 안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이제 전기차,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이 소위 마켓쉐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저 때 바닥을 다 찍었어요. 그러다 올라가는데 지금 초록색 그 사인 전체 마켓쉐어는 테슬라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확실히 바닥은 찍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좋은 조짐이고요. 그렇다면 노란색 선 보세요. 쭉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거는 다운 트렌딩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가 전체 마켓쉐어는 올라가는데 왜 전기차만 이렇게 전기차 쪽은 전체 조금 내려갈까? 자, 그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다음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 이해함이 충분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 이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요. 이 데이터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이 전기차 마켓이죠. 전기차 시장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찍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특히 9월 달에 보니까요. 9월 달에 무려 60만 대의 전기차가 sold out 됐다라고 합니다. 그 최초거든요. For the first time 600K가 sold 됐다. 9월 달에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프 보시면요. 중국도 여러분 부침이 있었어요. 보시면 전기차가 계속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흔들릴 때마다 어때요? 이 흔들리면 테슬라도 전기차가 이때는 덜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어때요? 전반적으로 결국은 국가의 정책대로 흘러갑니다. 결국은 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요. 그러다가 지금 서서히 회복해서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래프 보시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전기차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준 게 많아졌고, 전기차의 침투율이 30% 정도 온 겁니다. 두 번 연속으로 전기차 판매율이 이제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라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까지 이 큰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못 따라가죠. 미국은 거칠게 해도 지금 10% 정도 예상하는 거고요. 이 유럽 같은 게 20%로 볼 수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 근데 이 중국은 벌써 30%? 중국은 내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왜 테슬라가 전체 마켓쉐어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전기차 쪽에서는 왜 이렇게 좀 오히려 내려갔냐? 그게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점점 더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중국이 이제 침투율이 30%나 됐죠. 너도 나도 10,000불짜리, 5,000불짜리, 20,000불짜리 이런 걸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소화 자체가 안 될 정도예요. 공급이 과잉 공급이에요. 모든 게 지금 과잉 공급이에요. 우리 앞에서 매크로 상황에서도 중국 봤죠? 아예 디플레이션이라고.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형편없이 내려가니까 기업들은요,
가격 경쟁을 얼마나 낮추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 출혈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되다 보면요, 물건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해외로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무래도 싼 가격은요 무시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 파이는 커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쉐어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지, 어찌됐건 그러나 중국에서 계속 테슬라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또 놀라운 소식인데요, 머스크가 또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여러분, 머스크가요 정말 이런 일을 또 해냈거든요. 오늘 미국 국민들이 열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초록색으로 하려 됐지만 이 스페이스X 얘기거든요. 스페이스X가 오늘 발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타쉽을요 5번째 발사인데 또 성공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그 이 스페이스 스타쉽을 이 쏘아올리는 부스터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뒤에 불이 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그 물체를 우주선을 밀어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 그 스타쉽에 그거는 100톤을 실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그 사이즈란 말이죠. 자, 그런 100톤짜리를 쏘아올리려면요, 밑에 그 나오는 엔진의 화력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과거에 많이 말씀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 부스터를 밀어올리고 나서 이제 궤도로 내보내면 얘 부스터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테슬라, 이 스페이스X의 시그니처잖아요. 스페이스X가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유튜브로 보고 나서, 와, 어떻게 저런 거 있지? 우주선이 돌아갔다가 발사체가 돌아오잖아요. 그 재활용하는 거예요. 저런 거를 보여주니까 이게 머스크가 한 것이다 그랬더니 트럼프도 모르고 있다가 알고 이게 뭐냐면서, 그러면서 그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머스크가 자기를 지지해주니까 계속 트럼프가 머스크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부스터 있죠. 지금 이 로켓 부스터가, 이 부스터는 정말 폭발력이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100톤짜리를 쏘아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무거운 물체를 밀어올리려면 이 부스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부스터가요, 이번에 또 돌아와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보통 부스터가 그동안에 팔콘 보게 되면 그 발사체는 돌아올 때 얇잖아요. 얇으니까 돌아올 때에 어떤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그 목표물의 표적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부표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요, 원래 그 발사는 이 고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갓질라라고 부르는데, 지금 사진 보세요, 아래쪽에. 이 사진에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발사할 때는 저 지금 고정대에 딱 소위 말해서 이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요, 저게 이제 위에 두 개가 이빨이 맞아가 집게처럼요 딱 짚거든요, 돌아오면은. 근데 이게 발사할 때는 살짝 놓아주면 이게 위로 쫙 올라가는 거고요. 그 돌아오는데도 그대로 이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큰 발사체, 이 발사체가요 가까이 있으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를 쏘올렸다가 다시 원래 쏜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그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지금까지 어떤 세상의 과학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이런 아이디어를 다 제안했다가 이거 우리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거 이제 성공하냐 아니냐인데, 오늘 결국 쏘아올렸던 발사체가요, 이게 돌아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아래쪽에 사진에 보시면 이 불을 뿜고 돌아와서 그대로 지금 처음 쏘아올렸던 자리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오른쪽 위에 사진 보이시죠? 내려오니까 이제 옆에 이 집게 같은 게 쫙 있다가 안으로 이제 딱 오므리면서 이제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싹 안착되는데요. 와, 이게 되는 순간 온 미국이 환호성을 저질렀어요. 그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만요, 이 사람들이 오마이갓 하면서 완전 뛰고 젊은 친구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저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결국 성공해 버렸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도 오늘 미국 언론도 난리 났습니다. 웬일인지 모든 언론들이 다 머스크 스페이스X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막 그렇게 보도를 할 정도였거든요. 이거는요, 미국이 진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지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러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금을 모아서 대한민국에 보낼 거고요.
옛날 IMF 터졌을 때 우리 이민자들이 금덩이 모아서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힘들 때.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저의 또 제2의 고향인 이 미국 땅에서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정말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이 부스터를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그 비행기를 재사용하듯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스타쉽을 달나라에 그냥 계속 자주 몇 대씩 보낼 수 있어요. 한 20대를 계속 이어서 보내겠죠. 뭐 5일에 한 번씩 발사시킵니다. 사람들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듯이 월요일 타고 화요일 타고 수요일 타고 계속 돌려서 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달나라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행이 일반화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느 지금 나라도 그리고 어느 사기업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또 해낸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왜냐면 발사체가 계속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돈이 적게 들잖아요. 사람 태우면 그 돈 받아가지고 태워서 싣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게 이 인류 역사에서 빨간색으로 하려 했지만 The most significant engineering achievement in human history라는 거야. 인류사에서 가장 이 혁신적인 기술의 진보였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머스크가 또 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 테슬라의 CEO가 바로 이 일을 또 해낸 겁니다. 여러분, 뭔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엄청난 미국의 정말 쾌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복잡한 이슈들 때문에 이런 게 안 들어오지만요. 이런 일을 해내는 거 보면 자율주행도 머스크에겐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죠.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다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해내버리잖아요. 머스크는 이 어려운 일을 다 쉽게 이렇게 해냅니다. 물론 쉬운 거 없죠. 결국 그래서 자율주행도 이런 걸 보면요. 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게 됐죠. 다 머스크의 그림 속에서 시간 싸움으로 시간만 지나면 돼요. 다 되게 돼서 학습이 되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 날이요. 이 미국 시간에 지금 이 스페이스X가 발사 성공하고 돌아가서 그 스타쉽이 보내고 나서 이 부스터가 이 발사체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스터가 돌아왔는데 이걸 보고요. 사진 작가들이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망원경이랄지 또 사람들이 앞에서 보는데 아래쪽에 여러분 무릎 꿇고 우는 분 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이런 걸 보고 왜 울겠습니까? 위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른쪽에. Do you know why he's crying? 이럽니다. 왜 이 사람 우는지 아냐? 라고 묻잖아요. 왜 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그랜드 캐년하고 이 미국의 대자연을 처음 봤을 때요. 와, 정말 압도당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보면, 대한민국도 이뻐요. 저 대한민국 좋아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아기자기한 게 많거든요. 근데 저 미국 와서는요, 대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냥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이거는 한번 보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그 사이즈에 압도돼서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석양에 그걸 보니까요. 너무 그 아름다움이 너무 심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의 눈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걸 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름다움의 미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움을 봤을 때에, 황홀한 걸 봤을 때 사람이 그 앞에서 그냥 압도당하면서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건데, 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내 앞에 a gentleman in front of repeatedly tells his grandchildren. 내 앞에 있는 한 노인이, 이 어르신이 자신의 grandchildren이죠. 손자에게, 아이뻘들, 꼬마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This is life chang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야, 이거는 Oh my God, this is life changing. 이런 일이 어떻게 이거는 정말 인생을 바꾸는 우리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삶이 한꺼번에 바뀌고 있고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완전 이건 뒤집어 놓고 있는 기술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초록색을 하나 보세요. I can't count how many goosebumps 이럽니다. 지금 여기 내 손에 내 팔에 봐봐봐. 이 goosebump 보라는 거. 닭살 돋는 거 있죠. 지금 온몸에 닭살이 돋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이로운 걸 보면 놀라운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닭살 돋고 눈물이 나오고 그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man, the most powerful rocket launch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무겁고 강력한 로켓을 발사했는데 성공했죠. 다시 그런데 바로 메가질라라 그랬죠. 제가 가질라라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로켓을 딱 쥐고 있는 찌개 같은 건데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 발사한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죠. It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라고 얘기하고 있죠. As we know 입니다. 그러니까 going to Mars can be real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성에 간다라는 거 이게 성공하면요. 화성 가는 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 화성 왜 가냐 뭐 그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로켓이 개발이 이제 성공했잖아요.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되면요. 그냥 이제는 화성 가는 게 일반적인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화성 한번 나중에 이런 게 비행기처럼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라면요. 화성 여행 한번 가볼 만하죠. 우주를 한번 볼 만하죠. 그런 세상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세상을 왜 못 보겠습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성 가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고요. 우주를 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Going to space will be affordable. 여러분 우주에 한번 안 나가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황홀하잖아요. 뭐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구름과 그 햇빛에 비치는 거 보면 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마다 저는 사실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행기 탈 때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경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우주 가는 게 이제 쉬워지면요. 저궤도 위성까지 가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저렴해질 거예요.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뭐 200만 원에 갈 수 있고 300만 원에 비행기 타듯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hipping international will be so much cheaper.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쇼핑하는 거 있죠. 이게 더 이지해질 거라는 싸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상상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로켓이 개발됨으로써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머스크가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월가에서는 머스크의 이런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택가들이나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런 것들 머스크가 싫은 사람들이나 욕하고 이런 거지. 여러분 머스크가 해 나가는 기술 개발을 보면요, 그냥 입이 쩍 벌어지죠. 다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투자를 해야 되냐 말이냐 그런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업에 여러분 돈을 묻어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눈앞에 뭐 내가 뭐 지금 뭐 더 먹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저스가 또 이겨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 경기 보느라 영상은 1영상으로 끝냅니다. 자,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천교수TV였습니다.